뉴욕 증시는 골드만삭스의 실적 호전 소식으로 다우지수가 8,300선을, S&P 500이 900선을 각각 넘기는 등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는 2.2%나 급등해 8,331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2009 회계년도 재정 적자가 마침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적자 규모는 1년 전인 2008 회계년도의 적자액인 2,859억 달러의 3.8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골드만삭스의 순익 예상 보도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주요국 증시가 2 내지 3%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가전업체인 필립스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한몫했습니다. 2년 2개월을 끌어왔던 한-EU FTA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한-EU FTA는 오는 9월 가서명, 내년 2월 정식 서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린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골드만삭스 호재에 급등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일제히 2%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S&P 500이 900선을 회복했고 다우도 8,3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특별히 다우의 경우에는 2.2% 이상이나 오르면서 8,331로 장이 종료가 됐는데요. 한 쪽집게 애널리스트가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은행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것이 큰 호재로 작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오래간만에 급등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증시가 아주 오랜만에 2%대의 급등을 했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요. 그래프가 장중에 보합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는 특별한 호재가 없었고 어닝 시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 어제 아침 분위기는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 중에 은행권과 그리고 정부에서 특별히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발언이 CIT 그룹에 대한 회생 발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낙폭을 키우면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약 2.5%까지 상승했다가 다우지수가 2.27% 상승한 것 같습니다. 우선 상승 원인은 상승 원동력은 주동력은 은행주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매수로 상향 조정을 받았고요.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고 그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도 역시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해서 대형 금융주들이 은행주들이 특히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그동안 몰리던 자금들이 지금 어제는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 국채와 달러와 엔화에서 피하고 그리고 국제 유가도 좀 하락하는 등 안전자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가 오름세로 시작한 뒤에 상승폭을 키워서 일종 최고점을 찍고 끝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장 초부터 상승세를 보였던 은행주 역시나 골드만삭스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는 이제 골드만삭스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지금 20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금 메리디스 휘트니가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은행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외에도 메리디스 휘트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가 굉장히 싸다, 가장 낮게 평가가 되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5.19% 상승을 했고요. BOA 주식,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은 가장 싼 주식이라고 언급하면서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은 9%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티그룹이라든지 JP 모건도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7.3%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6.8% 상승하면서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어제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말이죠. 네. 이 기폭제가 됐던 골드만삭스의 2분기 실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드만삭스 다른 은행주와 함께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았던 그런 IB 아닙니까? 네.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른 회복을 할 수가 있었는지요? 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그 가장 큰 초대형 투자은행, 대표적인 투자은행에서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나면서 골드만삭스가 은행주로, 상업은행으로 전환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이 아니고 은행주로 분류가 되고요. 네. 골드만삭스는 그 미국의 구제금융을 가장 먼저 받았던 그 금융주이기도 한데 또한 그 구제금융을 가장 먼저 그 반납하겠다, 정부의 간섭이 싫다고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그것도 역시 골드만삭스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제 정부의 구제금융을 반납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차 있었던 표현이고요. 네.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도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지금 현재 낙폭 과대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성장세라든지 이런 수요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 대표주, 금융 대표주의 특히 상업은행이라든지 은행주의 대표주로서 그 선두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이러한 그 금융주에 대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금융위기가 진정이 되면은 이러한 금융주 중에서도 대표주의 실적이 그 가장 먼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골드만삭스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또한 어제 메리디스 위트니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받으면서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작년 4분기에 골드만삭스가 21억 달러 정도 손실을 냈었는데요. 올 1분기에 16억 달러 플러스, 그리고 이어서 2분기에 20억 달러 순이익을 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은행주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는 좀 자그마한 은행주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CIT 그룹이라는 다소 생소한 은행이 많은 투자자들의 귀에 어제 회자가 됐었는데 미국 20대 은행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산보 우려가 커지면서 어제 우리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지금 22은행, CIT 은행의 지금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크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의 CIT 은행은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대출 전문 은행입니다. 미국에 한 20위 정도 되고요. 자산 규모가 804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규모로는 한 20위 정도 되고요. 주로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 CIT가 그동안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CIT가 무너질 경우에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 근간인 소비 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CIT의 파산은 상당한 영향을 미쳐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로 인해서 미리 글로벌 증시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CIT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다행히도 지금 어젯밤에 진화하는, 불을 끄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미국의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CIT에 대한 결정권은 미국 정부에 있다. 그래서 살려둘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CIT는 초대형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든지 저번에 리만과 같은 투자은행의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 불사를 적용을 시킨다면 이번에 큰 은행은 살려주고 작은 은행은 버려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다행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중형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형 은행이라 하더라도 그냥 파산하게 내버려두지는 않겠다는 리만과는 다른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CIT 그룹 사태뿐만이 아니라요. 정부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미국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복을 자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어떤 발언을 내놓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가이트너 장관이 경기 회복세가 곧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강하고 지속적인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주 주말에 미국의 그 경기 부양책이 향후 2년에 걸쳐서 효과를 볼 것이라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C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미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가이트너 장관도 역시 이 CIT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리만 같은 경우에는 그 파산하게 놔뒀지만 그 CIT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CIT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한국 증시라든지 이 글로벌 정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어젯밤에 골드만삭스도 보셨다시피 대형은행들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주 미국의 금융은 대체로 대형은행 쪽은 분위기가 좋은 쪽이고, 다만 이 중소형 금융이 이제 파산할 경우가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준다면은 다시 한번 지금 두 번째 찾아오는 이런 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향후 찾아오는 위기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그 적극적인 대책이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 외에도요, 사실 다른 종목들 뉴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급등한 종목들이었는데 관련해서 뉴스 좀 챙겨주시죠. 네, 그 실적 부분들은 이제 베스트바이라든지 그 베스트바이가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받았고 4%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벅시어 해스웨이 같은 경우에도 밸런스가 그 나쁘지 않다는 이런 얘기로 인해서 3% 상승했고, 제너럴 일렉트릭도 지금 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보면은 이제 S&P 500대 기업의 순이익이 약 36% 감소 전망인데요. 네. 현재까지 나오는 대기업들의 주가는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는 S&P 500에 포함되는 종목들의 한 5% 정도가 2분기 실적을 내놓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7월 14일) 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후에 드디어 한 EU FTA 타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년 2개월 정도를 끌어왔던 협상인데 이제는 어떤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2년 2개월을 끌어온 한 EU FTA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마침내 타결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스웨덴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이제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 이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있습니다. 이 한 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이 최종 협상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을 했다면서 두 정상은 이제 한 EU FTA의 조기 가서명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웨덴이 이 EU의 현재 의장국이기 때문에 이 스웨덴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이제 바로 나온 것인데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과 EU는 곧바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오는 9월께 협정에 아마 가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 정도 이제 정식 서명을 한 뒤에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서 아마도 내년 상반기 중이면은 이번 한 EU FTA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U 하면은요 이제 총 27개 회원국의 인구만 해도 5억 명, 또 GDP 규모가 1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에 있어서도요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크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한 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시아 시장에 있어서는 EU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 또 미국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이 비준 동의를 놓고 현재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이 한미 FTA를 촉진하는 효과를 또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향후 이제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협상에도 아마도 긍정적인 경향을 아마도 기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준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미 FTA와 사실상 이제 타결이 된 한 EU FTA 간의 비교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분야를 봤을 때 법률 그리고 통신, 환경 분야에 있어서 한미 FTA보다 훨씬 더 시장 개방을 많이 했다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어요. 네, 이번 협정에서는 이제 법률과 통신, 환경 등 이른바 이제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을 좀 미국보다 유럽 이 27개의 나라에 좀 더 폭넓게 제공했다는 점이 바로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는요, 어제 브리핑에서 한 EU FTA의 개방 내용이 상당 부분 미국과 일치를 하지만 이 서비스 분야에서 이 법률과 위성통신 또 환경 부분에 걸쳐 이 유럽의 이 미국보다는 좀 더 많이 좀 개방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외국법 자문사의 자국 명칭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한미 FTA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유럽계 로펌, 특히 이제 독일계 로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제 간판과 문서 등에서 미국 로펌들과 달리 자신들의 타이틀을 직접 붙여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뭐랄까요, 자신들의 고객의 신뢰를 좀 더 높일 수 있게 되고 좀 더 홍보 효과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제 유럽의 위성통신 회사들이 좀 더 미국보다 간편하게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뭐 하수 처리업에 대한 이 국내 시장 진출의 문턱 역시도 낮아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EU FTA에서는 이 수입액 기준으로는 이제 3년 내 관세가 없어지는 상품의 비중이 전체의 92%인 반면 이제 한미 FTA 같은 경우는 94%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EU와의 개방 정도가 수치상으로 보면 조금은 낮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가장 크게 눈길을 끄는 부분 바로 이제 축산물 분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미국과 FTA 협상에서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제 광우병 쇠고기 부분 아니었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사실 광우병 하면은 그 원조가 미국보다는 이제 영국, EU 쪽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이 실질적으로 이 교역이 없는 쇠고기는 아예 논의가 되지가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국내에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바로 돼지고기가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 따라서 이제 냉동 삼겹살 같은 경우 10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하고요. 나머지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제 5년에서 10년에 걸쳐 좀 점진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한 EU FTA가 타결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TV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한 EU FTA가 당장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테고요. 또 크게는 우리나라 어떤 산업에 기여할지도 궁금한데 함께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니 해도 이제 우선 자동차가 이제 가장 큰 수혜 산업으로 꼽히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이제 자동차를 먼저 살펴보면 현재 이제 10%인 관세가 이제 유럽에 수출할 때 매겨지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철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주로 인기를 끄는 차종 이제 소형차 부분인데요. 우리 돈으로 약 1,500만 원 안팎에서 이제 유럽 돈으로 한 10,000유로 정도에서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요. 이 10%인 관세가 철폐가 되면은 약 대당 1,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0만 원 정도 가까운 가격이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여기에 또 관세 환급까지 인정이 되면은 아마 대당 300유로 정도의
추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TV의 경우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수입할 때 이미 뭐 관세가 없기 때문에 뭐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대신 이제 직수출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폴란드에서 완제품 TV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현지 생산 비용과 직수출 비용을 좀 비교를 해서 이 물량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조절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위성방송 수신기, 이제 영어로 셋톱박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중국산과 터키산 저가 제품에 밀려서 그동안 좀 고전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관세가 철폐됨으로 인해서 좀 유럽에서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농축산물의 피해가 이제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미 이제 국내 돼지고기 수입의 70%를 이제 국내에서 EU가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더욱더 강해지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예상되는 국내 농가 피해만 약 3천억 원 규모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낙농업과 양계업에서도 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이제 닭고기 부분이나 또 EU산 가공 채소, 또 과일, 뭐 오렌지 주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럽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도 앞으로 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EU FTA에 관한 얘기는 일단락을 짓고요. 이제는 재정 건전성 문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 부분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뭐 중앙, 지방 막론하고 지금 정부의 곳간이 비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어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재정 건전성 걱정을 해서 관심을 또 끌고 있어요. 네, 국가 채무가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당장 내년에 이제 400조 원을 눈앞에 둔다는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이제 세수 부족으로 아마도 내년에도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정부의 사정은 더욱더 심각해서요. 벌써 지난 4월에 1차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한 지 지금 석 달도 안 돼가지고 벌써부터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경우 국가 채무가 올해 규모가 이제 366조 원으로 전체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약 35.6%, 참 대단한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내년에도 이제 세금이 들어올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국가 채무 규모 4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사실상 확실시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이 재정 건전성이 확대 재정에 따라서 좀 다소나마 훼손됐다고 밝혀서 그 발언의 배경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윤 장관은 어제 국회 질문을 대한 답변을 통해서요, 이 감세의 지속적인 효과를 포함해서 앞으로 5년 내 이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회복할지를 놓고 현재 지금 작업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말을 좀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뭐 지금의 감세 일변도 정책이 좀 다소나마 좀 상황에 따라서 무작정 밀고 나가지는 않겠느냐, 한마디로 만고불변의 확장적인 정책은 없고 또 주변 환경에 맞춰가겠다는,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유연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좀 크게 관심을 모으는 대목입니다. 네, 역시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증세는 분명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제 곡물 시장에서 이 콩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우리 식탁 물가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영향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제 콩 가격이 최근 한 4개월 사이에 크게 올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2개월 물 콩 선물 가격이 이 부시에다가 한 $10 53센트 이제 어제 거래가 됐습니다. 예. 연중 최저치였던 지난달에 이제 $8 44센트에 비하면 무려 이제 25% 가까이 크게 폭증을 한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 급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제 다시 또 상승을 하면서 이 콩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나 미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콩값이 오르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요, 이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제 실로 막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콩의 자급률이 5%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국제 시세에 크게 좌우되는 형편인데요. 당장 이제 국내 식탁만 하더라도 뭐 식용유라든지 두부, 간장 같은 이렇게 가공식품류의 가격 상승은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농산물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바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이제 중국의 콩 사재기를 이제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사재기를 시작해서 점차 이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아마도 여기에 투기 세력까지 가세를 해서 좀 왜곡 현상이 점차 부추겨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만간 또 콩자반이 금자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이성훈 기자와 함께 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실적 시즌에서 미국의 은행주 향방이 중요한 이유는요. 고용 악화에 따른 소비자 금융 부실 가능성 우려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간밤에 뉴욕 증시 골드만삭스 실적 호재에 따른 기대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주요 지수가 일제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의 경우에도 8,300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였고 S&P 500도 900선을 넘겼는데요. 특별히 다우의 경우에는 2.2% 이상이나 오르면서 8,331을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 2분기에 20억 달러 이상의 플러스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가 2% 이상 올랐다는 좋은 소식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 같은 또 움직임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